그래도 과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네. 동아리도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사다망했는데 피곤해하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은 있어요? 글쎄요. 별로 그렇게 약골도 아니고 골골거리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피곤한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피곤한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는지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만나면은 처음 이렇게 얼굴을 보고 뭐 인사도 뭐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딱 얼굴을 보면은 뭐 나 피곤해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그냥 보고 그냥 씩 웃으면은 제가 약간 바카스 먹은 느낌? 그냥 저도 밝아지는 좀 그런 그래요. 느낌이었었어요. 힘든 거 내색을 안 하는 그런 그러게요. 편이었네. 이게 지금 선배나 동기 친구한테 장영 씨 같이 늘 어울려 있던 친구한테도 그런 걸 내색을 하지 않아서 장영 씨가 내가 뭔가 좀 흠을 지적해 보라고 했더니 그런 거 내색하지 않는 걸 흠으로 끌어냈을 정도면 후배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런 걸 찾아내긴 좀 쉽지 않겠네. 워낙 내색하지 않는 편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이제 후배들한테는 후배 입장에서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동기한테 그 약간 뭐 싫은 소리 뭐 이런 걸 해도 그냥 저기인데 후배들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엄마 같으면서도 뭐 충고질, 지적질 이런 건 또 규정이가 하기도 그래요. 했기 때문에 그거는 후배들한테 진술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그래요. 좀처럼 내색을 안 하는 그 자꾸 여려 보이지만 단단한 그런 친구였네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감투까지 쓰고 일기를 보면 아르바이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면 힘들었나 본데 그래서 나는 때때로 친구들한테 그런 소회를 좀 내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장영 씨는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담담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사실 남자와 여자는 또 약간 규정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문이나 경아나 다른 88 동기들한테 했는지가 저도 궁금해요. 그건 나중에 그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한번 친구들하고 물어봅시다. 그래요. 아무리 친해도 또 남자 여자 사이에 잘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조장영 씨는 그야말로 이렇게 뭐가 튀는 모습을 전혀 보거나 느낀 게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치면은 뭐 바카스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할 정도면 그럼 늘 만나면 반가웠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주로 동아리방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성대 볼 우리는 때도 캠퍼스가 손바닥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늘 만나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은 애가 그냥 되게 서로 좀 기분 좋은 그리고 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겪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삐져서 뭐 짧게는 하루 아니면은 길게는 몇 달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규정이랑은 전혀 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좀 좋은 마음 편한 친구였었죠. 그렇게 2학년 생활 보내고 그 언제 일기였는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규정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뭐 장형의 일도 그렇고 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일기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진짜 지금은 궁금한데 그게 아마 90년 2월 정도의 일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뭔 짓을 했나 막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딱히 구체적인 뭐는 안 떠오르고 그때 이제 8, 9년 1학기 때 이제 8, 9돌 챙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일주일에 두세 차례는 교투 내지는 가투 이런 활동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8, 9년 1학기 때 88들 한 대여섯 명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학사 경고
뭐 규정이도 예외 없이. 규정이도 예외 없이. 예. 근데 뭐 아무리 가투가 많았다 그래도 반드시 학사 경고를 받아야만 그쵸, 했나? 그건 아닌데. 지금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여하튼, 내가 그때 학사 경고를 다 받고 뭐 나름 충격이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하면서, 그리고 꼭 그것만 아니지라도 이제 2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서 향후 본인의 진로 내지는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좀 동아리 생활에 조금은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 저도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휴학계를 내고 어차피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 이제 휴학계를 내고, 그래도 학교는 뭐 매일 나가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1월 정도 이제 영장이 나와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일단 갔죠. 뭐 현역으로 2급 현역으로 해서 가는데 그때 3일 만에 결국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좋지 않은 거로 해서 그때도 좀 그랬던 게 3일 만에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때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불효이긴 한데 집에 먼저 안 가고 곧바로 동아리방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기정이가 혼자 동아리방에 있었어요. 근데 눈이 진짜 커지면서 너 어떻게 된 거냐고. 타령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냥 가래대? 그렇게 딱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전날 제가 타령하는 꿈을 꿨다고. 진짜? 네. 그러면서 눈이 진짜 커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보통은 그냥 너 어떻게 왔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놀라면서 눈 커지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자기가 어저께 꿈 꿨는데 네 타령하는 꿈 꿔가지고 그랬다고. 타령하는 꿈이었을까? 군대에서 나오는 꿈이었을까? 그때는 군대에서 나오면 무조건 타령이었겠죠. 이건 놀라운 굉장히 희한한 얘기네. 네. 의정부 305 보충대에서 네. 너 눈 나쁘니까 집에 가 그래서 왔는데 친구들 보러 가고 싶은 거지 사실은 집보다. 그래서 동아리방으로 왔더니 귀정이가 혼자 앉아 있었고 그랬는데 귀정이가 화들짝 놀라더라. 그 전날 장영이가 군대에서 도망 나오는 꿈을 꿨는데 진짜로 나타났으니까 보통 인연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타령할 용기도 없는 놈인데 그런 꿈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진짜 그날 한잔 해야 되는 날 맞네. 그죠? 결국에는 술 먹다가 집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어떻게 제가 나온 거를 전에 알아들어가지고 넌 어떻게 된 놈이 그래서 혼났었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당시에 뭐 그런 거 야단 맞을 걸 두려워할 우리가 아니니까 친구들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90년 6월에 이제 방위로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이제 동아리 생활하고 90년 2월이었으면은 아마 그때는 이제 동아리방에 그 석유 난로가 지급되고 이제 석유 받으러 가고 하는 때였고, 아마 그때 이제 89들 데리고 이제 90들 모집하는 그러면서 아마 제가 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좀 적극적이지 않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쓰려면 일기를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 어떤 너 해가지고 그렇게 썼으면은 좀 될 텐데 그냥 그렇게만 돼 있어서 저도 진짜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한 일기는 거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는 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인을 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규정 일기를 요즘 보면서는 내가 만약에 일기를 썼다면 그러면은 지금 까먹은 얘기들도 들춰보면서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무슨 일인지 참 궁금해요. 그래요. 그게 일기라는 게 우리도 예전에 쓰다 말다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휙 떠오르는 일을 찍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규정이의 생활에서 장영이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틀림이 없네요. 그렇게 해서 3학년까지 이제 규정이는 올라갔습니다. 조장영 씨는 군대 갔다가 와서 이두저도 아닌 상태로 한 반년 정도를 보냈고 그때 규정이에 관해서 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일단 팔구들한테 또 약간 미안한 말이긴 한데 팔구들이 우리 성격이 워낙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 좀 튀는 놈들이 좀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너무 앞서가고 어떤 친구는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규정이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3학년이 되면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동아리 생활은 어느 정도 이제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약간은 좀 그 당시로는 좀 일반적이었는데 규정이는 계속 이제 동아리 애들 챙기고 근데 이제 뭐 후배들한테 회장단은 물려줬기 때문에 본인이 또 앞에서 막 그러기는 뭐한 약간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동아리 친구들 모임 이런 것들을 그 선배의 선배 입장에서 이제 구공들 챙겨주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 6월에 이제 제가 방위 받으면서 일단은 훈련소 생활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학교 동아리방 놀러 가고 근데 계속 이제 규정이가 있었고 그리고 규정이가 그때 이제 3학년 말에 동아리 연합회 선거를 나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었어요. 얘기를 안 했던 건지 아니면 끝나고 했던 건지 해서 일단은 동아리 연합회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 동우연 총무 역할을 하고 아마 그때 이제 뭐 형준이 형이 하면서 도와주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다른 생활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매일 똑같은 계속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동아리에 할애해서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지냈겠네요. 무사히 한 학년 한 학년 진급은 했나? 학사경고 한 번으로 끝났나? 아니면 또 있었나? 그 이후에는 뭐 그거로 그 당시에는 사실 6명이 다 그것도 또 공부를 워낙 잘했던 놈도 학사경고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뒤에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래요? 규정이도 그때 당시만큼 진짜 수업을 빠지거나 시험을 안 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규정이가 불어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불어를 알아야지 평가를 할 텐데 가끔 가다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불어를 못 가니까는 그 샹송 좀 해봐라 그러면은 길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짧게는 그 에디스 피아프의 노래였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그 굴러가는 말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모르는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직장 들어가서 프랑스에서 한 2년 반 주재원 생활을 했는데 그 프랑스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규정이가 이제 그때 노래했던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본인도 뭐 하여간 불문과니까는 뭐 얘기를 했던 그 발음이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는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기본적인 불어는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래요. 그래 동아리 연합회에 이제 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우리한테 그 예쁜 사진을 남겨줬어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리를 계속 3학년까지도 하고 연합회 그걸 하면서까지 계속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했는데 그 시절의 일기를 보면 여전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리고 고민도 많았고 이제 일기장에 고민이 소외돼 그 이제
소회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니까. 근데 친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표를 내지는 않았던 그러게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형한테 흉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왜 그때 말 좀 하지. 조금이라도 사실은 눈치 없는 저 같은 놈은 얘기를 해야지 않을까. 얘기를 했다면 물론 뭐 바뀌거나 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애가 그래서 그냥 조금의 얘기라도 좀 해줬다면 제가 못하면은 뭐 양원 형한테 해서 규정이 이래 힘들어 하니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연애 문제도 뭐 그렇게 좀 마음에 담았으면 넌지시 얘기했으면 중간에 제가 뭐 오작교처럼 그런 역할은 못해도 한 번 더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중간에 뭔가 하든 좀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바쁘고 아르바이트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당시에는 또 사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뭐 개인적인 취향이나 뭐 취미나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얘기하는 뭔가 취미 뭐 이런 거는 떠오르는 게 없고 관심 같은 경우에도 뭐 뭐를 유달리 좋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 동아리 일하고 친구 선후배와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고 술 마시고 모임하고 그것으로 거의 꽉 채워진 생활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뭐 어디를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동아리 모임 내에서만 였는데 뭐 규정이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뭐 일개도 나오도 또 후배들 동기들 얘기하듯이 뭐 울산에도 동기 군대 간다 해서 가서 보고 이렇게 그냥 찾아다니는 저는 사실은 요 안에 딱 있으면서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외부 활동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 그 이번에 릴레이에서 보니까 군대 가는 친구 따라서 시골 집까지 애들 끌고 가가지고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쵸, 쉽지 그죠?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서울 울산이 가깝지 않던 시절이에요. 아주 먼 곳인데 그쵸. 그 서영원 씨랑 인터뷰를 해봐도 뭐 전주까지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는 다 이런 친구 저런 후배 다 챙기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쵸. 동기인데 좀 이렇게 엄마 같다, 뭐 누이 같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항상 그 역할이었던 것 항상 같아요. 그 역할이었어요. 어느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어느 친구들은 그러니까 엄마와 같다라는 느낌은 아마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냥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8, 9년도, 9년도 이제 애들에 대해서 뭔가 나태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또 아빠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규정이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그냥 느끼는 규정이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호칭은 바뀌어서 규정아 하지만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는 규정 누나라는 게 머릿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장영 씨는 이제 방위생활 하면서도 꼬박꼬박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대학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고 귀정이는 동아리 연합회 일도 하면서 여전히 바빴어요. 그때는 이제 학년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귀정이의 뭐 일상적인 표정이나 모습이나 이런 데서 혹시 바뀐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아까 장영 씨가 얘기했듯이 1학년 때는 그저 그냥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책임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소위 운동권이 돼가면 되게 우리 과거에
표정들이 좀 바뀌어요. 다 곱고 화난 얼굴에서 인상을 쓰는 얼굴로 네. 바뀌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규정이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형이 얘기해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 규정이는 바빴고, 그리고 공간이 그래도 약간은 변화된, 그러니까 동영과 심사한이 뭐 한 학교 내에 있긴 하지만 맨날 동아리 방에서만 보던 뭐 규정이었는데, 일단 동현이를 하면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몰라 그 일이 더 많아지고 책임이 과중되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뭐 약간은 좀 바래진 색깔이. 근데 사실은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그때는 뭐 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죠. 그냥 일단은 후배들 챙기랴, 동현 일을 하랴, 그리고 뭐 여전히 뭐 아르바이트든 그런 일들은 계속 했었을 거고. 그래서 진짜 그 바카스 한 병이 아닌 이제 바카스 한 병 정도의 활력으로 저도 느끼는. 근데 참 뭐 제가 뭐 어떻게 해 주거나, 사실은 그때는 뭐 그럴 여력도 안 되기도 했었고 핑계이지만, 그냥 의뢰이 저는 그냥 쉬는 날이고 뭐 후배들 보고 싶으니까 와서 그냥 잠깐 동아리 방에서 이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다시 그냥 돌아가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때 이제 약간의 저도 개인적으로 썸을 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좀 일부 하회하기도 하고 해서, 뭐 진짜 그 요즘에는 이제 좀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해결은 못 해주지만은 술 한잔 따라주면서 그냥 들어주는 그런 좀 여유가 저한테 생겼다면, 그때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다 내지는 뭐 그 정도 그냥 얘기만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저 스스로도 그게 좀 당연시 여기는, 뭐 힘들지 이 학년에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렇게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그리고 중간에 좀 그랬는데, 그 태연이라고 89학번에 태연이가 사실 큰 일도 아닌데 그 집시법으로 구속되고 계속 공판받고, 그거를 저는 그리고 나머지 88들은 그냥 좀 흘러갔는데, 규정이가 계속 면회도 가고 공판 때 찾아가기도 하고 약간 그랬었어요. 그 일이 규정이 일기에도 언급이 되는데 네.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가슴 아프고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친구가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맞는 일도 많아지면 보통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 남들에게 말하는 태도 혹은 이야기하는 내용의 중심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곤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장영 씨는 비유적으로 그전 같으면 바카스 한 병이었는데 반 병 정도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그런 느낌 이외에 뭐 말하는 태도가 바뀌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거나 이런 건 못 느꼈었나 봐요. 크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선배한테 개인적으로 학습을 받기도 하고 해서, 뭐 제가 아는 선배한테 규정이도 1대1로 뭐 하기도 했었고,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놈이어서 그냥 그랬던, 뭔가 특별하게 뭐 크게 변화되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느끼지 못했었었고 1학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나 그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본인의 개인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친구가 느끼는 그 느낌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런 거면은 우리가 짐작하기에 이게 내면이 굉장히 다져져 있는 친구일 수도 있네요.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근데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와 그렇게 한 3학년쯤 됐을 때는 당시에 우리 학생들의 기준으로 보면 큰 변화인데 적어도 태도나 남들을 대하는 모습에서는 비슷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시기 그때 뭐 처하는 상황을 이렇게 뭐 회피하려거나 빠져나가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뭐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면의 강함도 차곡차곡 좀 쌓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사실은 뭐 다른 길 다른 뭐를 생각 뭐 안 했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규정이도 사실은 동아리 생활이라는 게 보통 뭐 1학년, 2학년 되면 이제 끝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본인이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좀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도 그런 놈이니까. 굉장히 꾸준한 면이 있네요. 네. 그렇죠? 짜증 내거나 네. 화내는 모습 본 적 있어요? 뭐 중간중간 어떤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일이나 어떤 단어 말 때문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뭐 저한테도 약간은 그러기도 하고 물론 뭐 그때마다 좀 제가 뭐 잘 못했을 때였었겠죠. 그리고 뭐 후배들에 대해서도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떠오르는데 기정이가 이렇게 톡 쏘는 말을 했을 그런 때 말을 할 때도 있긴 있었네요. 그럼요. 그런 것도 할 줄 네, 아는구나. 그럼 성인 문제가 아닌데 하는데 그게 이렇게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냥 비수에 끝이듯이 뭐 이런 톤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일기에도 잠깐 나오던데 본인이 하여간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 또 혼자 후회하고. 뭐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우리 그렇죠. 우리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적어도 장영 씨는 근데 그게 심하게 와 박히는 그런 저는 전혀 어떤 데미지나 트라우마를 전혀 가지고 있지 네. 않았구나. 똑같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크게 표시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도. 또 그거로 인해서 뭔가 확 바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없었어요.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없고. 그쵸. 뭐 특별히 사고 친 경우도 그때 뭐 특별히 사고 칠 만한 일도 없고. 그러면 특별히 좀 장영 씨를 혹은 친구들을 재밌게 해줬던 적은 있나요? 글쎄요. 정태춘 노래가 그렇게 항상- 신나는 노래는 아니니까. 근데 분위기를 뭐 이렇게 무겁게 하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 그리고 뭐 그때 뭐 369 게임이든 사실은 뭐 그런 게임 할 때도 항상 그냥 같이 빼지 않고 같이 하면서 그냥 깔깔대고 웃고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에피소드를 크게 뭐 웃게 한 기억은 저는 잘 있었겠지만 기억을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영 씨한테 규정이는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하지만 좋은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그 그렇죠. 관계 속의 친구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듣기에는 보면 그냥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친구다. 그래서 크게 이 어떤 튀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꾸준하고 무난했다.
그냥 본인이 자기 있어야 속내를 있는. 드러내지도 않았고. 음. 학교 다닐 때 규정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은 있어요? 아니요, 기정이 집에는 간 적이 없고, 음. 기정이가 왕십리였고, 음. 저는 1학년 말까지는 장안동이라서 같이 이제 그쪽 방향이니까 뭐 205번 타고 갈아타거나 아니면 69번 타고 갈아타거나 해서 한 번 집까지는 아니었었고 근처까지는 이제 술 취해서 약간 걱정돼서 한 번 정도는 바래다 줬던 기억. 그래요. 집안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했던 적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없어요. 단지 경제적인 사정뿐 아니라 뭐 집안에서 우리 지내다 보면 이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중간중간 그러니까 뭐 매일은 아닐 거고 저도 규정이랑 똑같이 규정이는 이제 이녀 일남의 중간이고 저는 이남 일녀의 중간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동생 종수에 대해서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일기에도 동생 얘기가 잠깐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건 누나 속을 썩였다는 얘기인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흠 내지는 욕이죠. 뭐 동생이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럼 뭐 거기서는 저도 같이 뭐 내 동생은 더 한데 하면서 그런 얘기들.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 상대방으로 해서 뭔가 뭐 측은지심 뭐 이런 내세 그런 기분이 들게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흔히 할 수 있는 푸념 정도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 동생 새끼야 영 말 안 듣는다. 속색인다 저거. 그쵸. 이 정도. 그게 뭐 기준이가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뭐 얘기를 하는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규정이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힘들었을 수도 뭐 지금 보면은 객관적으로 뭐 편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아주 일반적이진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또 주변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뢰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저 웬만하면 속으로 담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고 뭐 일기장에 푸념 정도로 하는 것. 그리고 일기를 보면 또 이제 계속 마음을 다잡고 네. 당시에 뭐 우리 또는 모든 젊은이들 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90년, 91년 들어오면서 좀 더 사실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래요. 그 과정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뭐 다 알거나 모든 걸 다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많이 같이 한다고 해도. 그러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영했던 잘은 모르지만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형이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일단은 규정이가 학교 생활을 했을 때 거의 같은 곳에 같은 시간에 누구보다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어땠어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진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잘은 모르지만 가족이었다. 뭐 그런. 그래요. 장영 씨한테는 좀 가족 같은 그리고 누이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네. 그러면 동생 같거나 네. 이렇게 어려 보이거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은 없어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누나라고 내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뭐 무조건 진지하고 근엄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진짜 해맑은 동생 같은 느낌이 중간중간에 있기도 하죠. 뭐 서로 지내면서. 들어보니 참 좋은 관계였네요. 규정이하고 장영 씨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큰 어떤 트러블도 없기도 하고 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관점, 사람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는 좀 다른 부분보다는 좀 비슷한, 뭐 다른 친구들 뭐 세미나 할 때 진짜 되게 논리적이고 말 잘하고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고, 뭐 어떤 친구는 싸움할 때 누구 나 앞에서 돌 던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규정이는 저는 그냥 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했다. 이게 강한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맑은 물 같은 그런 사람. 마셔봐야 특별한 건 없는데 근데 또 항상 그렇죠. 꼭 제일 좋고 결국은 제일 좋은 그런 개성이었다고 감히 이렇게 내가 짐작해도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 형도 아마 봤다면, 아마 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뭐 규정이 이제 5월 25일 날 추모식을 하거나 하면 사실은 지금의 이제 규정이의 모습을 어떻게 됐을까?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돼 있는 건데. 네.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다른 삶 아니었을 것 같다. 규정이니까. 진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푸념도 할 거고,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풍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래도 그러면서, 근데 또 이렇게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꾸준히 참여를 하는, 그냥 그런 놈. 최소한 일단 기본적으로 살림은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살림살이는 아주 잘했을 것 네. 같죠. 자,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오늘 일단 한 단계 마무리하면서 또 해보고 싶었던 얘기나 떠올랐던 얘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시간별로 이렇게 했는데, 뭐 저번에 이제 영상으로 해서 규정이에 대한, 규정이 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 그 얘기도 했었고, 아까 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 3일 만에 나왔을 때 규정이가 뭐 꿈을 꿨었다라는 거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91년 5월 25일 날 군대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지금도 억지로 껴맞추는 건 아닌데, 그날따라 되게 짜증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군대 후배들 별로 갈구지도 않고 그냥 좋은 고참으로 그랬을 것 있었었는데,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하여간 이상하게 별일도 아니었, 별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서 얼차려도 한번 시켜봤었고, 좀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지금도 뭐 아마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좀 늦게 퇴근해서 이제 누나네가 바로 옆에 살아서 누나 이제 밥 먹으려고 저녁 때 딱 가서 이제 그냥 거실에서 밥을 먹고, 뭐 테레비를 제가 튼 것도 아니고 테레비가 켜져 있고, 밥을 한 숟갈이나 먹었을까? 그때 이제 그 MBC 뉴스 엄기영 앵커가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첫 아마 9시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시위 현장에서 한 여학생이 그러면서 이제 성균관대가 딱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규정이 이름까지는 한 1, 2초나 걸릴까요? 근데 성균관대라는 말을 듣자마자 참 비겁한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데, 이제 뭐 1, 2초 만에 이제 규정이 이름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그때는 진짜 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누나는 규정이를 보진 못했지만 제가 누나랑 같은 학교에 같은 학번이었던 친구가 동아리 친구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인데 하면서 누나한테 그리고 그냥 곧바로 그냥 뭐를 타고 왔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간 백병원 가서 그날 그냥 저녁 때 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평생 그냥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 전에 규정이 마지막 봤을 때가 뭐 채 2주가 안 되는 그때 이제 강경대 열사 광주로 가는 노제 때 규정이랑 같이 선아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왜 토요일이었을까? 화요일이었으면은 제가 뭐 옆에 같이 있던 물론 뭐 변하진 않았었겠지만 그리고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근데 뭐 그때 얘기했듯이 그때 마지막 봤을 때 진짜 길 가다가 바나나 먹고 싶다는 거 사주기라도 할 걸 이런 생각 하면서 하는데 한편으로 그냥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는 그냥 그 규정이 10살에서가 아니라 규정이가 제 친구였기 때문에 뭐 잘은 못 살지만 지금의 저처럼 나답게 그냥 살게 해주는 친구 그리고 규정이를 매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소중한 친구죠. 그래요. 지금 규정이가 곁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것은 규정이하고 의무로양으로 얽혀 있으니까 우리가 만날 땐 규정이도 함께 만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이 들으면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게 단지 옛날 기억, 그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그렇죠. 오늘 규정이가 우리하고 같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워낙 30여 년이 지난 옛날 얘기고 우리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이 희미해서 잘 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또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보면 규정이를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나는 그래서 또 규정이한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등 떠밀려 살잖아요. 네.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렇죠. 이야기가. 나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만드는데 오늘 장영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규정인데 고맙다는 생각을 오늘은 또 하게 돼요. 어떤 상황마다 규정에 대한 소회가 다른데 오늘은 나에게는 규정이가 고마움으로 오늘은 다가왔네요. 그리고 장영 씨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장영 씨한테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뭐 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지금 다른 사실은 이제 같이 생활했던 선배들, 동기들 한테도 이제 뭐 규정이 일기를 한 편씩 뭐 읽자라고 해서 뭐 연락을 해봐도 그 반응들이 보통은 계속 미안한 감정이 있나 봐요.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본인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요번에 선배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일 때도 그리고 규정이 뭐 추모제를 5월달에 할 때도 사실은 규정이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짐을 하나 내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뭐 다른 분들도
뭐 사실은 쉽지 않은 거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짐으로 그냥 갖진 않고 형이 얘기했던 그냥 내 옆에 같이 있는 친구 얘기하는 거로 많이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추모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무겁지만 미안하고 그렇죠. 일상의 만남이 되면 훨씬 달라질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보는 건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상의 만남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오늘의 만남은 여기까지 일단 네. 합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